Big blonde Rick, about 50 years old, 6'5", blue eyes, lot of soul. Got a little dog that he loves more than just about anyone, including the boys. Got his own Tesla, he's got the cheese. Down at the shop, they'll call him Chief. If you got a problem, he's still sanguine. Yeah, you might got a temper, but he don't get mean, so sue me. 그린델발트에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은 액티비티를 포함해서 피리스트에서 일정을 보내려고 합니다. 조식 든든하게 챙겨 먹고 숙소 근처에 있는 피리스트 곤돌라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융프라우 VIP 패스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별도의 티켓을 구매할 필요 없이 바로 곤돌라 탑승장으로 입장했습니다. 제가 곤돌라를 타러 9시 10분쯤 도착했는데 이미 플라이어는 대기 예상 시간이 1시간이나 되더라고요. 4개의 액티비티 운영이 9시부터 시작인데 곤돌라를 먼저 타고 올라와서 오픈런 하고 있는 인원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중간 정거장에서 하차 없이 피리스트 꼭대기 종착역까지 바로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면 초록의 드넓은 목초지와 그 뒤로 겹겹이 솟아있는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쁘다 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벅차오르는 풍경인데 이 멋진 풍경은 액티비티를 다 타고 다시 올라와서 천천히 즐겨볼게요. 일단 바로 앞에 있는 플라이어부터 타보겠습니다. 하네스를 착용하고 와이어를 따라 시속 80km 가까이 앉아서 하강하는 플라이어는 1분 정도 짧게 타는 거지만 바람을 가르면서 속도감 있게 짜릿한 방식으로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플라이어를 타면 여기 마운틴 카트와 글라이더 탑승장 근처에서 하차를 하는데요. 우선 글라이더는 독수리 날개 모양 글라이더에 4명이 누워서 뒤로 끌려 올라갔다가 다시 쫙 내려오는 왕복형 짚라인입니다. 글라이더는 4개의 액티비티 중에 유일하게 탑승과 하차 위치가 동일한데요. 그래서 글라이더를 타고 옆에 마운틴 카트도 바로 탑승하기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운틴 카트만 탔습니다. 조작이 간단한 3류 카트를 타고 산길을 따라 내려왔는데 와 진짜 제발 꼭 타세요. 액티비티 자체로만 보면 사실 특별할 건 없지만 풍경이 특별하거든요. 카트를 타고 내려오면 풍경이 눈 깜짝할 새 지나지만 새로 바뀌는 풍경이 또 장관입니다. 안전을 위해 카트를 타면서 촬영은 못했지만 꼭 직접 타셔서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절경을 눈에 많이 담아오시기 바래요. 보통 20분 정도면 다 내려오는데요. 마운틴 카트를 타고 내려오면 카트 반납하는 곳 근처에 트로티 바이크가 있습니다. 언니가 자전거를 못 타서 요거는 패스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피리스트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러 곤돌라를 타고 다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융프라우 VIP 패스권 소지자는 무료로 재탑승이 가능합니다. 아까 못 갔던 피리스트 클리프 워커를 갈 거예요. 여기는 절벽에 매달려 있는 전망대인데요.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겠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살짝 진동이 느껴져서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Big blonde Rick, about 50 years old, 6'5", blue eyes, lot of soul. Got a little dog that he loves more than just about anyone, including the boys. Got his own Tesla, he's got the cheese. Down at the shop, they'll call him Chief. If you got a problem, he's still sanguine. Yeah, you might got a temper, but he don't get mean, so sue me with the music on the reed, like a fire on the mountainside. Won't you sue me? 전망대 옆에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진정한 뷰 맛집이란 게 바로 이런 거죠. 여기는 서빙용 테이블과 셀프 서비스 테이블이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 셀프 서비스 테이블에 앉으실 거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직접 받아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린데발트 터미널 저거 찍었는지 짠! 맡았잖아. 맞아. 눈이 어디서 왔지? 갑자기 갔다가 메리엔에서 베닌으로 가는 목 좀 축였으니까 다시 뷰 감상하러 가볼게요. 사실 원래는 바흐 알프제 호수까지 가려고 했는데요. 왕복으로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트레킹 코스라 언니와 저한테는 좀 무리더라고요. 앞으로 있을 빡센 일정을 위해 가지 않기로 언니와 협의를 했습니다. 포기 안 하고 갔다면 알프스의 설산을 거울처럼 비추는 아름다운 바흐 알프제를 보았겠지만 다른 뷰포인트에서 보는 풍경만으로도 사실 저희는 충분히 좋았습니다. 얘 되게 작네. 이제 쿤마트에서 맥주 한잔 사서 숙소에서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폭력적인 스위스 물가에서 거지돼서 돌아가지 않으려면 식비라도 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외식비가 비싸기만 하고 만족도가 높지 않은 스위스에서 보통 식사를 마트에서 때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쿤마트에서 직접 사서 먹어보고 괜찮았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샐러드도 괜찮았고요. 가격 생각하면 좀 애매하지만 스위스 외식 물가를 생각하면 나름 혜자인 스시 세트도 여행 중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유명한 닭다리도 필수고요. 약간 짭짤해서 맥주 안주로도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맛있게 먹었던 거는 바로 이 피스타치오 크루아상입니다. 속에 피스타치오 크림과 카라멜 크림이 들어있는데 커피나 우유와 함께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걷는 시간이 많은 스위스 여행에서 당 충전을 위한 초콜릿도 필수인데요. 통 헤이즐넛과 아몬드 그리고 블루베리가 씹히는 이 까이에르 초콜릿도 괜찮았습니다. 크기도 넉넉해서 여행 중 들고 다니며 당 보충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벤픽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세계적으로 유제품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스위스 우유를 사용해서 그런가 아이스크림 베이스 자체가 부드러운데 피스타치오 특유의 고소하고 버터리한 풍미까지 퍼져서 꽤 괜찮더라고요. 잘게 부순 피스타치오 알갱이가 씹혀서 식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캄블리 쿠키입니다. 스위스 전통 비스킷 브랜드인 캄블리 과자는 제가 독일에서도 자주 먹는 건데 독일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사 먹기 싫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마테오른 과자를 좋아하는데 쿠키에 붙어있는 이 초콜릿이 맛있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 왔으니까 기념으로 하나쯤 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라거 필스 기법이 달라. 오늘은 융프라우 요흐를 오르려고 합니다. 융프라우 요흐에 가려면 아이거 글래처역에서 무조건 산악열차를 타야 갈 수 있는데요. 융프라우 VIP 패스권 소지자는 산악열차의 1회 왕복 비용이 무료입니다.
산악 열차를 타러 아이거 글래처역까지 가는 건 내가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 방법이 다르지만 저는 그린델발트 터미널역에서 26인승 곤돌라를 타고 한 번에 가려고 해요. 8월 초면 나름 성수기인데도 26인승 곤돌라에 언니와 저만 탄 거예요. 뭔가 좀 불안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전세 내고 즐겼습니다. 사실 5박 6일간 여행하면서 아이거 익스프레스를 타고 오르내렸던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엄청 기억에 남았습니다. 언니랑 저만 둘이서 마음껏 이 순간을 즐겼거든요. 날씨도 좋아서 스위스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싱그러운 풍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높이 오를수록 작아지는 마을과 대비되게 커져가는 웅장한 산 앞에서 숙연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In Kürze treffen wir 15분 정도 멋진 풍경을 원 없이 즐기고 아이거 글래처역에서 내렸습니다. 열차가 오기 전에 좀 시간이 남아서 전망대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볼 수 있다. 장난 아니다. 융프라우 파노라마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핑스 전망대에 올랐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뭐죠? 이래서 곤돌라에 사람이 없었나 봐요. 사실 저희가 여행 중에 웹캠을 계속 봤는데 비 예보가 있어서 첫날과 둘째 날 일정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비가 오고 흐릴 거라고 예상했던 어제가 오히려 날씨가 더 좋았던 거죠. 덕분에 즐겁게 피르스트를 여행했지만 아쉽게도 융프라우요 풍경은 좀 놓치게 된 상황입니다. 스핑스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스노우펀 파크가 있어요. 융프라우 요우에서도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액티비티가 있는데 한여름에도 하얀 눈밭에서 눈썰매를 탈 수도 있습니다. 재밌겠다. 알파인 센세이션은 기대 이상으로 예뻤고요. 얼음궁전도 재밌게 구경했습니다. 아, 장갑. 애니메이션 있는데? 아니, 독일에 있는 나도 아는데 라보부. 바로 대망의 그곳입니다. 근데 뷰가 아예 안 보이지는 않아요. 알레츠 빙하와 융프라우 절경이 찔끔 보이긴 하는데요. 뭔가 덜 열린 창문으로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다 보여주긴 아깝고 그렇다고 안 보여주긴 미안해서 선심 쓴 뷰라고 해야 하나? 뭐 그렇습니다.
춥고 세차게 바람 불던 위와는 다르게 아래는 맑고 세상 조용하네요. 같은 하늘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행 곤돌라 역시 언니와 저만 타고 내려갔는데요. 내려가는 뷰도 역시 끝내줍니다. 이 구름이 아까 저희의 시야를 막았던 그 구름일까요? 이 위치에서 보니까 멋있기만 합니다. 오후에는 라우터 부르넨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융프라우 요호로 가는 기차 노선의 경유지라 여행객들이 많이 머무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마을이 참 예뻤는데요. 이 마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슈타우프바흐 폭포를 보러 왔습니다. 괴테가 이 폭포를 보고 감명을 받아 시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막 아름다운 폭포는 아니었어요. 폭포 위에 전망대도 1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예뻐. 뭔가 임팩트 있는 곳은 아니지만 아기자기한 스위스 마을을 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다면 한 번쯤 경유지로 찍고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이틀간의 일정에서 제가 여행 전 계획하고 기대하고 상상했었던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좋은 날씨 덕에 100%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눈에 담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행할 때도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길 바라고 혹시 좋지 않더라도 또 나름의 낭만을 채우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마치고 체르마트의 마테오른을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